자, 1번 문제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A 보시면 소리, 전자기파 모두 매질이 바뀌어도 속력 변하지 않는다. 근데 소리는 고체에서 가장 빠르고 액체, 기체. 근데 빛은 고, 액, 기. 이 순서인 거 아시죠? 그리고 얘는 고온에서 가장 빠르고 저온에서 느리고. 그래서 공기, 물, 공기, 물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소리의 경우는 이렇게 갑니다. 근데 공기의 경우는 빛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갑니다. 얘가 왜 그러냐면 항상 느린 곳으로 힘. 이 말은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러면 얘는 공기에서 가장 느리니까, 기체에서 가장 느리니까 얘는 나 다시 느린 곳으로 다시 가고 싶어 이러니까 위로 휘는 거고, 얘는 가다가 물이 더 느리니까 그럼 아래가 더 이득이네 하고 아래로 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B는 소리는 간섭 회절과 같은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이 당연하죠. 소리가 간섭은 막 두 가지 소리가 같이 중첩해서 들리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회절 같은 경우는 이 뒤에서도 막 소리 들리죠? 그게 다 회절 때문에 이렇게 회절돼 가지고. 그럼 빛은 회절이 잘 안 되죠. 왜냐? 빛은 이 뒤에 있는 거 못 보잖아요. 근데 소리는 이 뒤에서 뭐 막 이런 거 치는 소리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절 잘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 전자기파는 진공에서도 전달돼. 이건 당연하죠. 우주에서도 전달되니까. 끝. 다음 2번 문제. X선인데 A는 X선, 기억 당연한 거고, 이 모르는 사람 없죠. 니은 마이크로파의 진동수보다 작다가 아니라 진동수 더 크죠. 진동수가 커. X선은 진동수 엄청 큰 거고, 그래가지고 이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는 에너지도 크다는 건데, 얼마나 에너지가 크면 사람 몸도 뚫고 지나가겠습니까? 그 다음에 디귿, 공항에서 가방 속 물품을 검색하는 데 사용된다. 이건 맞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이런 얘기 있어요. 이제 태아, 임산부. 이 태아, 임산부에 이제 태아를 볼 때 이용하는 것은 X선이 아니라 초음파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초음파입니다. 초음파. 자, 그 다음 3번 문제인데, 3번 문제는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이 세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는 플래시 메모리, 우리 제일 많이 쓰는 뭐 USB나 이런 거 있죠. 그런 건 바로 전기적 성질. 그 다음은 CD는 이제 빛을 이용한 건데, 제가 보여드릴게. 얘는 CD, 얘는 DVD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둘 다 CD라고 공용해서 부르긴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자, 얘가 조금 더 초록색이고 얘가 조금 더 파장이 짧고 파장이 더 짧은 빛인 파랑빛을 이용하는 게 DVD. 조금 그것보다 파장 조금 더 긴 거, 걔는 CD. 얘가 더 많이 저장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 하드는 이제 우리 컴퓨터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게 이제 전자기 유도 해가지고 이제 자석을 이용해서 저장하고, 뭐 N극 S, SN, NS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보 저장하는 게 크게 보면 세 가지 있는데, 이 세 가지인데, 저희 이제 3번 문제에서는 가에서는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등에 사용하는 전기적 성질 딱 그거 보고 이제 플래시 메모리.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레이저 보는 순간 빛이니까 CD. 세 번째 거는 그냥 전자기 유도 현상 보자마자 강자성체 막 이런 자석 나오자마자 하드. 쉬운 문제였습니다. 다음에 4번 문제. 4번 문제는 이제 3점짜리 문제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보면 나에서는 그냥 이렇게 흐르는 건지 이렇게 흐르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했더니 그냥 이런 모양 나왔고, 그 다음에 다에서는 저항값을 바꿨는데 어쨌든 이게 좀 더 돌아가는 거고, 나에서는 결국 가에서 바꿨다는 거는 나에서 이렇게 넘어온 거랑 똑같은 건데, 나에서 또 무슨 짓을 했더니 이렇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보면 기억은
직선 노선에 흐르는 전류는 A에서 B가 아니라 B에서 A 돼야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얘가 위에 있고 직선 노선, 이 직선 노선 감싸서 이 아래에 있는 놈이 이렇게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선생님 이거 A에서 B 하면 뭐 이런 막 맞지 않아? 이게 아니라 얘는 그러니까 직선보다 위에 있으면은 그게 맞겠는데 얘는 직선보다 아래에 있잖아요. 그게 나침반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싸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니은에서는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작다. 이거 맞는 거죠. 왜냐면은 얘 저항값을 좀 더 작게 만들어 가지고 더 많은 전기가 흐르게 해서 얘는 더 세게 이렇게 작용한 거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아까 X였고 니은은 맞는 거고 디귿은 이 기억이 이거 기억 다른 겁니다. 이 지금 어떤 짓을 했는데 나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는 이 극을 바꿨다는 거겠죠. 아까 B에서 A였다면 이번에는 A에서 B가 돼가지고 이 얘보다 아래에 있는 놈은 오른쪽으로 꺾이는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 디귿도 맞고 답은 4번이겠습니다. 5번입니다. 좀 그림이 좀 작은데 보이시나요? 자, 기억은 가속도 크기는 이게 이렇게 움직인 건데 요 면적이 S, 좀 그림이 좀 이상한데 요만큼이 S, 이만큼이 ES, 이만큼이 S니까 우리 옛날 배운 거 A에서 B까지 가는 시간이랑 E에서 F까지 가는 시간이랑 똑같겠죠. 왜냐, 면적이 같으면 걸린 시간도 같다. 대신에 C에서 D까지는 무려 2배가 걸리겠죠. 이런 애들 시간에. 그러니까 이게 1초라고 치면 얘는 2초, 1초 이런 식으로. 자, 기억. 가속도의 크기는 A에서가 F보다 크다. 이거는 맞는 거죠. 왜냐, A하고 F인데 얘하고 얘 중에 누가 더 가속도 더 크냐면, 일단 우리 만류인력은 뭐 R 제곱분의 막 이런 거 있었죠? 위에는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이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만류인력이 더 큰 건데, 이 만류인력이랑 이 여기니까 F잖아요. F는 MA. 얘는 항상 똑같으니까 생략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힘이 클수록 가속도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 A가 더 가까우니까, A가 더 가까워서 R이 더 작으니까 이게 더 커질 테고, 분모가 더 작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더 만류인력이 크니까 가속도는 더 크겠죠. F보다. 그러니까 가까울수록 만류인력이 크니까 가속도도 크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은 B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라고 되는데, 속력은 일단 기억은 그러면 맞는 거고, 그 다음 니은 속력은 B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 B하고 C에서 비교하는 건데, 그럼 일단 기억에 뭘 물어봤냐? 아까 기억에서는 기억에서 물어본 거는 가까우면 가속도가 크다, 이거 물어본 거고, 니은에서는 가까우면 속도가 크다. 기억에서 가속도, 니은에서는 속도를 물어본 거예요. 속도. 그럼 이 속도는 한번 봅시다. 자, 요거랑 요거. 근데 걸린 시간은 얘랑 똑같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되고,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가면 돼요. 얘는 더 많이 가야 되니까 어때? 얘가 더 빨리 가야지. 내가 더 1초. 얘는 1초. 얘가 더 빠르겠죠. 결국 가까울수록 속도도 더 크다라는 거예요. 왜냐? 면적이 같으면 걸린 시간도 같으니까. 그거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그럼 니은도 맞고. 디귿은 뭐 딱 봐도 아니죠. 그냥 CD하고 EF면 2배 차이인데 같다고도 쓰니까 디귿은 오히려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일단 업쿼크는 3분의 2. 물론 뒤에 2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귀찮으니까 우리 그냥 어차피 문제만 풀면 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D는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면 양성자는 당연히 어쨌든 이거 조합해가지고 플러스 1 만들어야 되니까 UUD. 중성자는 UDD.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1 만들려면 DDD 있어야 되긴 한데, 요거는 시험에서 안 나오고, 이런 거는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자, 어쨌든 그럼 답은 3번이겠습니다. 7번 문제인데요. 7번은 원래 이런 게 좀 어려워서 3점짜리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 2점짜리 놓은 거 보니까 너무 막 무서워할 필요는 없고, 자, 기억 보면
Y는 N형 반도체라고 되는데 Y를 구성하는 게 바로 이거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AS가 뭔지 막 이런 건 몰라도 돼요. 근데 어쨌든 전자가 한 개 더 있죠. 그러면은 바로 N형이겠죠. N형. N형이구나. 그럼 얘는 N 써놓으면 되고, 그럼 얘는 당연히 P. 그러니까 일단 기억은 N형 맞는 거고, 니은 2m와 베이스 사이에는 역방향이라고 돼 있는데 전기가 이렇게 흐르면 원래는 P에서 N으로 흘러대는데 P에서 N 맞네요. 그럼 순방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은 아까 맞고 니은은 틀린 거죠. 얘는 순방향인 거죠. 그 다음 디귿, 베이스에 있는 전자는 대부분 컬렉터로 이동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우리 중요한 거는 순방향이면 어떻게 되냐면 P형하고 N형 있으면 양공도 이쪽으로 모이고 전자도 이쪽으로 같이 둘이 쏙쏙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형태. 그러면 순방향 걸렸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전자가 일단 얘 지금 보지 말고 얘네 둘만 봤을 때, 얘는 좀 이상한 애니까, 일단 얘네 둘만 봤을 때 전자가 이쪽으로 모이려 하니까 오히려 컬렉터가 아니라 2m 쪽으로 가는 거겠죠. 그러면 컬렉터가 아니라 2m로 간다. 디귿도 아니겠죠. 다음 8번입니다. 8번은 기억. 일단 설명부터 해본. 이게 가장 에너지 크겠죠. 이게 A. B는 조금 작은 거고 C는 에너지 제일 작은 거니까 우리 한번 맞춰보면은 얘가 에너지 작고 요게 파장은 얘가 크다는 거니까, 파장이 크면 진동수는 거꾸로 작겠죠. 진동수가 작으니까 에너지도 작겠죠. 그 얘는 에너지 작아, 얘는 에너지 커, 이런 얘기니까 에너지 제일 작은 애 기억이 누구냐면 C. 그럼 얘는 당연히 A, 얘는 당연히 B 라고 우리가 매칭을 시켜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기억, 나의 기억은 A에 의한 게 아니니까 당연히 기억은 X. 니은, 진동수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맞는 거고. 디귿,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람다 B 빼기 람다 C와 같다. 4층에서 3층 갔대. 그러면 이거는 꼭 이거 되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얘는 그럼 4층에서 3층 가는 거니까 이거 맞네 하고 디귿 동그라미라고 하는 사람 많을 텐데, 그거 여러분들 그냥 빼는 거는 그냥 이거예요. FB 빼기 FC는 F4에서 3. 이런 맞아요. F는 맞아요. F의 장점은 그냥 빼도 되는데 람다는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굳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거 지워도 되겠죠, 잠시?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F4에서 3으로 가는 거는 FB 빼기 FC인 거, 이거는 알고 있죠? 그러면 람다 4에서 3층으로 간 거 어떻게 되는데 우리 이걸 지금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는 람다 F라는 거 배웠죠, 여러분? 이식 가지고 F는 람다 분의 C를 굳이 만드는 거예요. 굳이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굳이 얘를 다시 쓸게요. F는 람다 분의 C를 가지고 굳이 이거를 가지고 람다 43 이렇게 쓸게요. 람다 43분의 C는 람다 B분의 C 빼기 람다 C분의 C,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F는 람다분의 C.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고친 다음에 다시 이거 이렇게 약분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리고 이제 빛 속도는 무조건 C. 선생님 얘는 어떻게 약분해요? 얘도 안 돼. 얘는 43 왜 안 써요? 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안 써도 되는 게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하잖아요. 그 얘는 같은 매질도 뭐 같을 거고 뭐 달라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C가 같으니까 그냥 다 C라고 쓴 거고, 얘 약분시키면은 람다 분의 1은 람다 B분의 1 빼기 람다 C분의 1,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F는 되게 장점이 그냥 빼도 되는데 람다는 그냥 빼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답은 기억 니은 아니고 디귿도 아니고 그냥 뺐으니까 그럼 답은 니은 하나 맞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는 되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보면 A하고 B 빛을 쐈는데 A하고 B 빛을 금속판에다 딱 쏜 거고, 그 다음에 언제 광전자가 튀어나온지 그런 거, 그러니까 광전 효과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T1에서는 방출이 안 됐다 하고 T2에서는 광전자가 방출이 됐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안 썼구나. 자, 이게 B, 그 다음에 얘가 A. 자, T1하고 T2 차이가 뭔데? 라고 물어보면 A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죠. 근데 이때 B는 없었는데 B가 있었어요, 이때. 그러니까 이 T1하고 T2는 누구에 의한 차이 때문에 생긴 거냐면, 이 차이는 바로 B에 의해서 나온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는 A 그대로 두고 B 없었을 때 광전자 방출 아예 안 됐고, 그 다음 이때는 A 그대로인데 B만 딱 주니까 방출. 그러니까 A는 쓸모없는 애고, 얘는 B가, 우리는 이 B가 되게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자, 그 다음에 많이 헷갈리는 게 이렇게 1번, 2번, 3번. 이게 좀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 첫 번째는 빛의 세기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진동수, 뭐 에너지 같은 말인데, 진동수하고 에너지가 있고, 세 번째는 최대 운동 에너지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 알아보면 빛의 세기는 뭐냐면 인원수예요, 인원수. 마치 여러분들 대학교 입학할 때 몇 명을 투입하는지. 그 다음 두 번째, 진동수 에너지는 점수. 세 번째, 최대 운동 에너지는 수석 점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만약에 이런 거예요. 만약에 어떤 대학교 컷이 80점이에요. 80점인데 80점. 근데 일단 어떤 빛이 어떤 애들의 무리가 82점, 83점, 83점 이래요? 그럼 3명 다 통과하겠죠? 진동수가 이미 크니까, 점수가 높으니까. 인원수 3명이고. 근데 만약에 이 빛을 좀 더 건전지 많이 넣어가지고 더 센 빛으로 바꿨다 하면 인원수만 그대로 복제돼가지고 인원수만 더 느는 거예요. 이러면 어때요? 더 많이 통과하겠죠? 예. 왜냐면 진동수가 큰 빛인데 세기를 더 밝게 하면, 이때는 그러면 진동수 센 빛인데 세기를 더 세게 하면, 이때는 뭐 이제 인원수가 많아진 거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최대 운동 에너지는 어떠냐라고 물어볼 거예요. 이거는 최대 운동 에너지는, 자, 아까 이 3명 없었을 때 제일 높은 애 수석 점수가 몇이에요? 83. 그러니까 최대 운동 에너지는 한 3 정도 되겠네. 왜냐? 80을 띄어먹었으니까 최대 운동 에너지는 3점 정도 되겠구나. 이런 말인데, 두 번째, 빛의 세기를 밝게 한다고 해서 이래도 제일 1등이 나와봐. 그럼 83점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최대 운동 에너지는 3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랑 변한 게 없어요, 얘는. 이거 아시겠어요? 최대 운동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럼 이 최대 운동 에너지 도대체 높이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데?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진동수나 에너지를 더 세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진동수나 에너지를 더 높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빛을 더 세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초록색 빛이었는데 파란색 빛을 비춘다든지, 아니면 뭐 더 보라색 빛을 비춘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예 이런 게 아니라 애들 점수를 올려버려야 돼요. 한 86, 87 이런 식으로. 이러면 최대 운동 에너지가 변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은 최대 운동 에너지 높이고 싶으면 이 인원수 가지고는 상관없는 거고, 이 진동수, 그러니까 에너지, 얘네 점수를 결국 높여야 되니까 얘네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일단 보면 기억은 진동수는 A가 B보다 작다. 이거 맞는 거죠. 왜냐? A는 약한 애고 B가 더 진동수가 큰, 그러니까 에너지 더 크네. 그러니까 A는 아예 커트라인이 80점이면 A는 뭐 77점 이런 애예요. 그러니까 A 77점인데 100명 되든 1000명 되든 이 대학 통과하는 애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현상이겠죠. 근데 B는 뭐 83점 이런 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83점이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이렇게. 그러니까 점수는 그대로인데, 이게 B의 상황은 뭐냐면 점수는 그대로인데 83점짜리가 1명, 2명, 3명, 4명, 5명, 7명 이런 식으로 인원수만 넣는 거예요. 점수는 그대로고. 그 다음에 A는 아예 커트라인도 넘지도 않는 애면 그냥 올려놓는 거고.
그러니까 기억은 일단 맞는 거고, 니은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T2일 때가 3일 때보다 작다라고 되는데, 자, T2하고 T3, 비록 인원수는 늘어가지고 이때는 5명 합격, 이때는 7명 합격이에요. 근데 자, 거기 너네 중에서 제일 점수 높은 애 수석인 애 나와봐. 해도 어때요? 똑같은 애요. 점수는 똑같은 애만 더 복제한 거니까. 그러니까 니은은 아니에요. 왜냐, 얘는 같다라고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 T4일 때 광전자가 방출된다. 아예 없고 T4는 또 77점인 애들만 그냥 뭉텅이로 있는 거잖아. 이런 애들은 있어봤자 우리는 합격을 아무도 못하는 거니까 광전자가 방출된다는 틀린 말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답은 기억 하나, 디귿도 아니고 기억 하나만 맞는 겁니다.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였으니까 여러분 복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10번은 보면 A와 C의 전화량은 똑같다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랑 C는 양전하라고 나와 있는데, 그 양전하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음전하에서는 화살표가 들어간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 A랑 C랑 전화량의 크기가 똑같고. 그러면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A는 음전하이다. 만약에 A가 양전하라면 어떻게 될까요? 양전하라면 A랑 C랑 크기는 같은데 양전하니까 B 없다고 생각했을 때 A랑 C에 의해서 이미 여기서 0이겠죠. 왜냐? 거리도 같고 전화량 크기도 같고, 심지어 둘 다 플러스니까 얘 나오고 얘도 똑같이 나오는데 둘 다 3이고 크기도 같으니까 이미 0인데 B 때문에 0이 이게 어딘가 이쪽 오른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절대로 이건 성립할 수가 없죠. 얘도 플러스로 하면은 이미 여기 0인데 여기서 B가 껴버리면 0이 평생 될 가능성은 없겠죠. 그러니까 A는 양이 아니구나, 그럼 음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기억은 풀면 됩니다. 그럼 기억은 음전하다 맞고, 그럼 A는 음전하라는 거 알고, 그럼 니은 전화량은 B가 C보다 작다라고 됐는데, 자 보면은 여기서 보면 C 때문에 거리가 3이니까 거리 제곱분의 R 제곱분의, 이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X는 0인데 전기장이 0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일단 보면은 R제곱분의 이런 식 때문에 9분의, 또 얘도 이제 9분의인데 얘는 9분 해봤자 9분의 2잖아요. 2분의 2인데 얘는 그럼 크기가 9분의 2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크기가 1이라면 1이라면 얘는 9분의 2여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쪽으로 왼쪽으로 9분의 1, 지금 C 때문에 9분의 1, 이 보이시나요? 그리고 A 때문에 9분의 1, 그러면은 B 때문에는 9분의 2여야 되겠죠. 왜냐 거리가 1이니까. 뭔지 알겠죠? 자, 그럼 B가 C보다 작다, 이거는 맞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A의 전화량, 이게 만약에 1이라고 치면은 그럼 B의 크기는 9분의 2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얘 때문에 9분의 1, 그러니까 1이니까 오히려 거리 제곱 R제곱분의 이거 이용해서 9분의 1, 얘 때문에도 9분의 1, 얘 때문에는 1분의 9분의 2, 이런 식으로. 예. 그럼 니은도 맞는 거고. 디귿, A를 뒤로 옮긴다면, 그럼 A를 뒤로 옮기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아까 이렇게 였는데 A가 이 흡성 대법처럼 이렇게 빨아들이니까 이번에 A를 얘가 아니라 A가 여기 있게 되면은, 그럼 A가 흡성 대법인데 심지어 가까워지기까지 했으니까 이쪽으로 더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화살표 다 넣으면 오른쪽으로 갈 테니까 플러스 X방향, 이거는 맞는 얘기죠. 그럼 디귿도 맞고, 그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는 문제입니다. Yeah. Alright. Don't give me the stars. Don't give me the stars, baby. Yeah. Just give